지난주에 부산 출장을 갔거든요. 그 백스코에서 영화제 개막식 하는 날 항상 해마다 그 국제영화제 열리는 거 아시죠? 부산에서. 그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그 시즌에 백스코에서 항상 그 음식 박람회를 해요. 부산 지역 전체 뭐 향토 음식 또 뭐 한국 음식 뭐 이렇게 그 박람회를 하는데 제가 좀 가서 좀 후배 선생을 도와줘요. 출장을 가끔씩 가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그 박람회장에 이 동네 산성 누룩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룩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막걸리 체험을 하는 그런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산성 막걸리가 굉장히 그 청량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병 사오려고 했는데 팔지도 않아요. 그냥 그 부산의 홈플러스나 뭐 거기 신세계 거기 가서 사 먹으래요. 부산 사람 아닌데. 그래서 그 막걸리는 못 사왔는데 제가 산성 누룩은 찍어봐서 사왔어요. 제가 산성 누룩은. 누룩은 팔더라고요. 하나에 5,000원씩. 그래서 산성 누룩은 제가 교육 때문에 이제 또 저는 이번 주 주말에도 또 그 토요일날 술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려고 사왔는데 틀리죠. 우리가 만들었던 누룩하고. 이게 동네 산성 누룩의 특징이에요. 엄청 쟁반, 동그란 쟁반만 해요. 커요. 크고 얇아요. 예, 얇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끼워요. 저게 하나에 4kg 술을 담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끝나면 담아볼 건데 네, 저렇게 생겼어요. 비슷해요? 5,000원. 하나에 5,000원. 하나에. 이렇게 한 덩어리. 네, 비싼 편이죠. 다른 그 혹시 소가복자 전화해 보신 분, 연락해 보신 분 없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전화 안 받아요? 아, 주말에 하시면 안 되죠. 요즘에는 토요일 뭐 빨간 글씨 전화하시면 안 돼. 일요일 전화, 평일날. 가격을 제가 잘 몰라서 요즘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다 피셨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네, 검정 곰팡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 말랐으면 그거 이제 이렇게 덕지하셔서 그냥 술 담아보셔도 되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덕지하셔서. 근데 집에서 그렇게 띄운 누룩이 역가가 정확하지 않게 조금 여유 있게 넣으셔야 돼요. 레시피보다. 한 1.5배 정도 넣으셔가지고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뭐 굳이 보관하시겠다고 하면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났네요. 멀리 아주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좀 늦게 오세요. 그죠? 저는 오늘 5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보통 5시 반에 출발을 하면 간선도로에서 정체는 별로 겪을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계속 상계 지하철부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저 2시간 20분 걸렸어요. 여기 오는데. 그 시간에 1시간 반이면 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오다가 6시 뉴스를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사고가 많았대요. 뭐 간선도로, 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다 사고가 하나씩 다 나가지고 아주 그 정체가 아주 심한 그 월요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6시 뉴스를 듣고 7시 뭐 이렇게 시간대로 뉴스를 하잖아요. 듣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나온 그 보람이 없었어요. 오늘은 2시간 20분. 아, 너무 힘들었어요. 40분 정체가 된 거예요. 40분. 졸리기는 하는데 와서 또 잤죠. 항상 네, 차 주차해놓고 잡니다. 잘 돼가고 있나요? 늦게 오신 분들 다 가져가신 거? 네,
포도 지금은 포도 식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포도주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 뭐 이번 주말쯤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쯤 다 각자 다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은 있으시겠지만 주말쯤 걸으시면 어느 주 수익 다 될 것 같아요. 저도 또 포도 식초를 담으려고 엊그저께 한 박스는 배달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너무 지난주에 제가 그 수요일날 학교 수업을 마치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에 미쳐서 살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 굳이 부산 제가 안 가도 되거든요. 물론 가서 이렇게 소독도 있죠.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산성 무릎도 사왔죠. 사진이야 다 어디서 다 구할 수 있어요. 뭐 이미지 사진도 많고 그러는데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산성 무릎을 이렇게 사왔으니까 뭐 그런 수학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굳이 안 가도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적이 아닌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제일 아니요. 의리. 그런 의리 때문에 저희 그 후배 선생이 이제 그 연구소를 해요 부산에서. 그런데 참 신은 공평해요. 그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산에서 좀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거주지는 용인이신데 부산에 사업체가 계셔가지고 아버님이 그 부산에서 정말 좀 주름 좀 잡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아버님 뵀을 때는 나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저런 아버지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예요. 그냥 스타일도 너무 멋있으시고 그 매너 있잖아요. 젠틀하시게 너무 멋져서 나도 저런 아버지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하나님은 공평하다니까요. 그 친구가 이 음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게 된 계기가 이제 그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남편하고 사별을 하게 돼서 딸 둘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의 적극적 놀 수는 없잖아요.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도 시작한 게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엄청난 성장을 했죠. 왜? 아버지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산은행하고 이게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부산은행의 뭐 선물 세트, 선물 세트가 억 단위의 매출이, 주문량이. 부산에서는 국민은행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아무 소용이 없어. 부산은행이 최고야. 부산에서는. 그래서 그걸 다 거기서 다 납품이 들어가고, 지방에 새로운 그 부산은행이 개점을 하게 되면 그 아침에 개소식 하잖아요. 거기에 다과 파티를 해요. 그 다과 파티를 여기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죠. 그게.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제가 백스코 행사도 내가 그 전시를 도와주고 왔는데 딱 같은 날 겹친 거야. 구미 지점이 개업을 해. 계속 그 부산은행은 개점을 하고 백스코 오픈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양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개소식을 하고 왔거든요. 구미까지 가가지고 생전 처음 또 구미까지 가봤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원래는 좀 일찍 와서 뭐 도와달라고 1박 2일도 가고 막 2박 3일도 가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스케줄이 안 나니까 수요일날 학교 수업 끝나고 미쳤죠. 뭐하러 6시 KTX를 예매를 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9시에 그 전날도 과제하느라고 2시간밖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고 부산에 가니까 연구소 들어가니까 9시 반이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일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참 정말 또 하나님은 공평한 게, 그 친구는 후배인데 이제 나이가 동갑해서 제가 선생님하고 선배님 하냐,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라 해가지고 이제 친구처럼 말을 놓지는 않지만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일을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곱게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수박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머리가 없어요. 일머리가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핸들링을 못해. 그러니까 3명이 해서 끝낼 일을 7명이 붙어도 해결이 안 되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왜? 내가 가서 핸들링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편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해요. 우리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멋있고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니까 전시 세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거 하러 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숙소에 가면 될 거를 또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12시까지. 그걸 또 했어. 그래서 접시 몇 개 세팅해주고 3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부산에서 구미까지. 저는 거리가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막 그 문제가 많은 뭐 70을 지나서 막 2시간을 넘게 고속버스를 그러니까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1시 12시 반에 사우나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뭐 좀 먹고 1시 반에 사우나도 아니죠. 그냥 씻고 나온 거예요. 세수하고 샤워하고 씻고 준비하고 3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 구미를.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직원이나 집을 쌌기 때문에 제가 직원을 데리고 그 구미를 가서 이제 개소식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소장님하고 이걸 오면 5시간을 막 뛰어다니는데 정신이 없대요. 5시간을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제가 3시간 반 세팅을 싹 끝냈거든요. 자기 별로 할 게 없대. 이 접시 날린 것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백석구에 떨어져가지고 거기 직원들하고 VIP 거기 부산에 뭐 시장님 뭐 아무튼 난다 긴다 다 오거든요. 그냥 한 7, 80명 VIP 또 이걸 다과를 또 거기서 해요. 그거를 이제 이게 의전도 하고 뭐 이렇게 음식 세팅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제가 딱 가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엄마 딸이어서 너무 감사하대. 우리 딸 얘기가 너무 죄 없는 이 11시간이 제가 부산에 오니까 다 끝내고 오니까 2시 반 됐거든요. 그 엄마가 없는 11시간이 너무 고통이었대요. 왜냐하면 걔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일하는 걸.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엄마 밑에서 일을 제가 이게 강의하는 숫자가 되게 많고 그럴 때는 조교로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켜요. 뭐 집에서 당연히 뭐 저희 직원이니까 뭐 그 페이퍼워크 같은 거 다 걔가 다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요 제가 안 해요. 다 그 친구가 다 해주고 저는 점검만 합니다. 나중에 점검만 하는데 그렇게 일을 엄마하고만 거의 일을 하다가 그런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애가 이제 이게 심지가 굵고 이게 속이 깊으니까 막 겉으로 이렇게 뭐 하나고 막 이렇게 속상한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니까 자기가 오버가 돼버리면 딱 놓아버려요.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좀 쉬었다 해야 돼요.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엄청 힘들죠. 해결도 안 나. 한 3-4명이 딱딱 할 일을 그러니까 엄청 늘어져가지고 막 대여섯 명이 붙어가지고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그거를 보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래요. 내 엄마 딸인데. 그래서 너는 알바비를 내가 주면 안 되겠다, 오늘. 나한테 절을 3번 해라. 알바비를 주면 안 되겠다. 너는 알바비를 받는 것보다 네가 오늘 여기서 배운 게 너무 크다. 왜냐면 네가 엄마 밑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걔는 제가 엄청 혼내거든요. 저도 많이 혼내.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았대요. 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혼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혼나니까 너무 그게 이제 얘가 스트레스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 너는 네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너 조은정 스타일리스트가 걔가 꿈이니까 너 조은정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너 씨에도 저기 할 것 같아. 저는 아니야. 굉장히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 경우가 더 많은데 너는 편하게 산 거야. 너 알바비 없다. 제가 알바비 주기로 하고 데리고 왔는데 알바비 없어. 깠어요. 그리고 걔를 데리고 서울을 와가지고 제가 수업을 또 했거든요. 10시까지. 5시 KTX를 타고 와가지고 또 10시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엄청 이렇게 뭐랄까요. 한 이틀 만에 집에 가서 누워보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왜 갔지? 뭐 출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거 알고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몹쓸 의리 때문에 또 측은지심이 들어요. 어떤 한편으로는. 왜냐면 이렇게 좀 저한테 제가 그렇게 갔다고 해서 그거를 그 간 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거 사진도 찍어올 수 있고 사기도 하고 또 저희 딸한테는 엄청난 교육이 됐죠. 저는 돈도 딸 줄거 벌고 안 줘도 되고. 근데 걔는 수긍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돈 없다? 절에 나한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아침에 3번씩 절하라고. 그래도 또 수긍해요. 엄마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더래요. 그 하루를 겪으면서.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엄마 딸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그게 뭐 미스코리아 이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기는 최악의 리더를 보고 왔대요. 그래서 다짐을 했대. 절대 자기는 그런 리더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왜냐면 저는요 며칠 동안 일을 시키잖아요. 저희 스태프들을 제가 데리고 일을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거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면서도 먹는 거를 챙겨줄 만큼의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먹는 거를 잘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우리 후배 선생님 하나가 거기 출장 한 2박 3일 갔다가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왔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먹는 거를 안 챙겨주고 싶어서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못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말 컵라면이라도 끓여서 줄 그런 이게 여력이 안 되니까 굶기고 싶겠어요. 일하는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런 마음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역량이 그게 안 되니까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도 멀리서 더더군다나 멀리서 KTX까지 타고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밥을 제대로 안 챙겨주면 그게 이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죠. 일할 때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까 나 먹는 것도 안 챙겨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들도 내가 몸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어디 아프냐고 약은 못 사다 주더라도 어디 아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병원에 왜 안 가고 그러면 진짜 화나잖아요. 그런 그 감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었냐, 뭐 라면이라도 내가 줘야 되는 그런 게 없이 자기 일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안 챙겨줄 때 굉장히 이게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먹는 걸 먹는 제 주변에서 저 따라다니면 먹는 걸 잘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쁘다는 얘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딸내미가. 제 얼굴이 이쁘다는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우리 딸은. 우리 엄마가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산교육을 시키고 왔죠. 체험 삶의 현장을 시키고 왔어요. 엄청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뭐 일도 힘들고 뭐 운동화도 안 신고 가가지고 단화 신고 갔는데 그것도 막 구겨 신으면 안 되는 단화 있잖아요. 메이카 뭐 아빠가 준 상품권 뭐 좀 모아가지고 그 백화점에서 또 꼴에 또 KTX 타고 부산 간다고 지가 무슨 여행 가는 줄 알았던 거 아니야? 공항 패션으로 서울역에서 딱 만났는데 캐리어 끌고 공항 패션으로 왔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와도 되는데 그랬더니 하도 여권에 도장을 안 찍어가지고 흉내내 왔대.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차라리 구겨라. 그 발이 아프면 구겨라 했더니 이거는 절대 구기면 안 된대요. 이 발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참은 거예요. 엄마 난 그 신발이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이 신발을 한번 구기면 안 된대요. 이게 다시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픈데 그걸 신고 한복도 지옥도 아니잖아요. 실질 끓으면서 그거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경험을 크게 한 거죠.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의리시키느라고 내가 내년에는 가지 말까? 그런 생각해요. 내가 또 몰라. 내년에 돌아오면 막 또 징징거리면서 또 그 선생님이 또 막 슬퍼하는 저기로 막 전화 오면은 내가 또 그랬다 하면 또 가져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작년에도 갔다가 작년에 심지어는 제가 그릇이 많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저는 보여요 눈에. 그 사람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작년에는 그릇도 없었어요. 그릇. 그래서 제가 또 또 오지랖에 제 그릇을 또 그 KTX가 실어가지고 작년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평택 국제대 수업 있는 날이에요. 수업 끝나고 그 아산 천안역까지 그 차를 받쳐놓고 그 그릇을 싣고 KTX 타고 택시 타고 들어갔다가 이 대회가 다 안 끝나고 저는 딱 세팅해주고 올라와 버리니까 그 그릇이 지금도 있어요. 아직도 안 보내줘요. 그 사람이 보내주고 싫어서 안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거를 빨리빨리 챙겨서 정리를 딱딱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런 사람인데도 지금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내 그릇이 필요가 없고 그가 그런 안목을 커졌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릇도 스스로 다 골라서 그렇게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런 모습이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씩은 이렇게 그게 적지만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굳이 1년 동안 그 그릇이 없어도 되거든요. 중요한 뭐 촬영을 한다던가 그 그릇이 꼭 필요한 전시가 아니면 필요 내비둬요. 시가 언제 보내주나 뭐 두고 보자고 내비두는데 그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 웬만하면 택배로 보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언제 보내줄지 몰라. 뭐 언젠가는 보내주겠죠. 뭐 자기 아니니까. 그런 거 왔어요. 주말을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 피곤하게. 근데 왜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왜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만날 그 생각이 설레서 어제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막 2시 넘을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거의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2시 넘을 때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여러분들 볼 집중을 해서 그런가요? 잠을 못 자고 이제 아침에 여기서 쪽잠 자면서 이제 깨가지고 뭐 해놓은 거 정신이 막 해놓고 그래가지고 껌을 또 열심히 씹었어요. 잠을 깨려고.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일요일날 밤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어이없으세요? 제가 도시락 싸온다고 해서 밥 싸우신다는 분 싸우셨나요? 저한테 연락 안 오셨어요? 네? 나 그래서 정말 밥은 안 싸웠어요. 아니 여기도 수업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밥을 싸우시다 저는 정말 믿고 밥을 준비를 안 해왔어요. 안 오시면 뭐 어떻게 어디 푸드 교육하시는 분들 햇반 사와야지 그 맛이. 이따가 끝나고. 그 슬로우 푸드를 오늘 드셔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잖아요. 오전반은 실습을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이런 저기를 사실은 이런 어떤 이론적인 거를 내가 하나라도 더 익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음식에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해보는 이 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후반은 그것도 여러분과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운. 외래어도 외래어도 외래어라고 해야 돼. 뭐야 돼? 외국어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영어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외계어라고 해요. 외계어. 외계어도 내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밥을 싸우겠다고 했어요. 뭔가 오늘 우리도 한번 그냥 제가 집에 있는 나름 남아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늘 실습도 그냥 흉내라도 한번 내보고 밥이라도 같이 먹지 않으면 좀 왠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해온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걸 챙겨오더라고. 그랬으면 즐거웠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아침마다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학교 갈 때는 당연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은 이해력이 빨라요.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해력이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고요. 가정에서 잘할 때. 그래서 아침에 항상 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가요. 저는.
내가 오늘 하루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아이들한테 그렇게 보여지기를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저 아이들한테 선생의 모습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같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를 제가 내가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와요 아침마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근데 학교 애들이 그런 애가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이모는 있는데 고모가 없어요. 저 고모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길래 야 이왕이면 내가 너네 엄마를 하지 내가 뭐하러 고모를 하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으로 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더 그런 마음으로 와요. 아이들한테 갈 때. 그런 말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런 커뮤니티가 잘 되기는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발효는요. 발효 효소액의 종류를 배우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실습한 거 그 전에 배웠던 거에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교재에 별로 없어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저도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제가 이걸 교재를 썼다기보다는 조합을 했죠. 남의 지식을 내 것이냐 하기는 뭐해서 저는 제 이름은 올리진 않고요. 제가 책을 많이 이렇게 썼지만 이 한드문에서 이 그러니까는 만약 국가공인 자격증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규정이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룰에 치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뭔가 요구사항, 주의사항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교재를 써야만 되는 그런 아주 명확한 그런 이게 있는데 민간 자격증은 좀 프리해요. 그게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 자체가 사실은 이 교재를 저도 제가 쓰면서 그랬어요. 이건 제가 여기 회사에다가도 저는 제 이름 올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내 지식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6권의 책을 제가 서치를 해가지고 조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사진은 쓸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진은 도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구글 검색해가지고 다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사진은 찍었어요. 뭐 꽃 같은 거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름을. 이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 어떤 명확한 규칙이 있게 쓰여지는 책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방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범위는 굉장히 많지만 이 내용을 추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다음 주에는 뭐를 할 거냐면 발효유하고 장류를 제가 그 발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초산발을 한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초산발 원래 여기 프로그램은요 10초 그날 실습만 하면 돼요. 수업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10초를 실습을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실습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 할 실습을 먼저 한 거죠. 다음 주에 할 실습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10초의 산발효에 대한 하나만 틀어주시겠어요, 에어컨? 산발효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이 여러분들이 10초를 만들게 되면 오류를 범할까봐 제가 이론을 해드린 거거든요. 안 해도 돼요. 그거 다음 시간에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발효유는 조금 나와요, 이 교재에. 그런데 장류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안 실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그 상황은요 굉장히 절실해요. 그죠? 장 발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드릴 거예요. 수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구성을 그렇게 너무 많이 했어요. 이 포인트는 괜히 교재에 없는 걸 했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찌 보면 이 교재를 쓰셨던 편집부의 어떤 그런 교수님들은 아마도 이론적인 분들이 이걸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 또 제가 저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지식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서 나의 지혜, 나한테 지혜로 이게
거듭나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학문적으로 맨날 이거 사실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실험 정신이 강하고 이렇게 도전적이니까 실험을 많이 해봐서 얻어진 그런 저기로 자꾸 재구성을 해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더 이익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도 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뭐 그렇게 우리 가까이 우리 집 근처에 가까이에서 가서 차라리 수업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경제적 이 기관에서 저한테 대접해 주는 거는 저는 뭐 톨게이트비 내죠. 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한테 거기와 틀리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나 한 집에서 한 20분 거리 가서 한 4시간 수업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아침에 그렇게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가는 데까지 해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그렇지만 거기다 더 주면 안 되죠. 그죠? 그건 교육자적인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네, 문만 좀 열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걸 보시고요. 오늘 이 내용도 건강차 발효액의 생천액 이런 부분 보셨죠? 책은 이제 사가지고 보지도 않아. 그림만 봐. 그죠? 네, 그림만 보셨나요? 내용 보셨나요? 네, 그 발효액의 내용이 많이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 또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막 믹스가 돼가지고 오늘 이게 된 구성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막 책 너무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네, 짬뽕된 거니까. 이것도 제가 받아가세요. 왜냐면 오늘은요, 뭐까지 들어있냐면 제가 팀 메뉴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여기다가. 응용 메뉴. 네, 발효액 이용해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 레시피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사진 찍기. 제가 이따가 또 그때 드렸던 거 다운 받으셨어요? 네. 다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받아가 별로 공부가 안 된다니까. 쓰고 막 그래야지. 그러니까 오늘 사진 찍지 마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발효 효소액의 종류예요. 그래서 식물 자체의 효소. 자, 식물 자체의 효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식용할 수 있는 채소, 과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리페놀 앞에요. 폴리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말로 폴리페놀, 페놀 앞에다가 폴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폴리가 단어가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페놀을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 효소와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 식물 자체의 대사에 관여하는 각종 효들이 이 식물체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이 발효액을 만드는 것은. 그래도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된 효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담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분 계세요? 그죠? 뭐 물어보셨죠, 아까? 네. 네, 삼체 물어보셨고, 또 어떤 분이 뭘 질문하셨는데? 네. 뭐 물어보신 거 있어요? 매시 걸르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혼자 잘 안 가르쳐주는데 다 가르쳐드려요. 네. 한 번만 더 떠들고 싶어서 그래서 기다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발효된 효소죠. 그래서 효모와 설탕으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알코올 생성 효소도 있고, 초상균이나 알코올을 초산으로 분해하는 알코올 분해 효소, 효모나 설탕으로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하는 당분해 효소, 젖산과 호박산, 피부로산 등의 유기산 생성과 효소를 가진 효소 이렇게 있고요. 자, 발효에 있어서 설탕이 어떤 원리예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나, 설탕이. 그걸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설탕은요,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먹이. 여러분들 건표를 빨리 불리는 방법 아시죠?
설탕을 약간 첨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빨리 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탕이 건 버섯에 그 부착되어 있는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가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설탕을 딱 첨가하게 되면 어머 먹을 게 왔네 하고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팽창을 시키죠. 표고의 부피를 팽창을 시키면 움직이니까 팽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해줘요. 설탕이. 자, 미생물이 증식하도록 하며 설탕에 들어있는 효모와 미생물 그리고 식품의 잎이나 과일에 붙어있는 야생 미생물들과 공기 중의 미생물의 타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밀라제가 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효소라고 그랬어요. 아밀라제가 네, 아밀라제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포도당과 가당으로 바뀐다. 자, 고농도의 내당성을 가진 효모와 유산균만이 남아 당을 먹이로 번식하므로 발효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께 발효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느낌은요. 여러분 발효에 담으시면 얘가 얌전해요? 설탕 다 이렇게 녹을 때까지 저어주고 나면 어때요? 얘가 이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죠? 계속. 그게 발효가 되고 있다는 그런 그냥 보여지는 그런 증거죠. 발효 미생물의 수는 발효 기간과 당의 농도, 재료의 종류와 온도, pH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기간과 당의 농도, 재료의 종류와 온도예요. pH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기 힘들어. 자, 발효 효소액을 만들 때 용기에 넣고 잘 저어주지 못해 설탕이 아래에 가라앉아 있게 되면 미생물의 먹이가 부족해 윗부분은 산패나 부패로 갈 수 있죠. 부패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전문적으로 부패는 네, 단백질이 변한 게 부패. 네, 변패는 탄수화물이 변한 게 변패. 기름이 변한 건 뭐라고요? 산패.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패라는 변한 거를 먹지 못하게 변한 걸 부패라고 하죠. 먹을 수 있게 변한 걸 발효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다. 자, 부패로 갈 수 있으므로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줘야 되는 게 발효액을 만드는데 첫 번째 중요한 여러분들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제가 아마도 글씨를 다른 색깔로 했을 거예요, 아마. 설탕이 다 녹을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이 발효액을 담든지 첫 번째 중요한 건 다 잘 저어줘야 된다는 거. 설탕이 녹을 때까지. 물론 발효액을 만들면서 위에 설탕을 좀 뿌리잖아요. 뿌리더라도 안에서 이제 그 삼투압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지백이 빠져나오게 되면 위에도 좀 설탕이 이렇게 굳어있고 밑으로 침전돼요, 설탕이. 채 녹지 못한 설탕이.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어떨 때까지? 네, 설탕이 입자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절마다 틀려요. 따뜻할 때 발효액을 담으면 설탕이 빨리 녹아요. 그런데 추울 때 담으면 이제 뭐 한 11월 되고 호박도 담으셔도 되거든요. 늙은 호박. 늙은 호박도 이제 담으시면 되는데 가을에 담으시잖아요. 한 11월 달에 이렇게 담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안 녹아요. 얘네들이 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발효액을 담더라도 첫 번째 중요한 건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는 거.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가 여건이 좀 되면, 그러니까 가장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뭘로 한 줄 아세요? 그 떠오르지 않게 뭘로 했냐면, 왜 마트에 가면 산발이 찜기 아시죠? 네. 접었다 폈다 하는 찜기. 네, 그거를 항아리에 잘 들어가잖아요. 이게 좁으니까. 근데 가서 폈는데요. 들어가서 펴가지고 눌렀어. 그걸 쫙 펴놓고 돌을 눌러놓으면 안 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금속을 알았네?
그리고 pH를 알았어요. 그래서 안 써. 네, 그걸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제가 해보니까 대나무예요, 대나무. 우리가 아마 제가 또 살짝 젓갈 가루를 좀 넣었거든요. 젓갈 가루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넣는 이 이론을 넣었는데 젓갈도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제가 담아보니까 그래요. 젓갈도요. 젓갈을 안 치죠. 젓갈은 공기를 잘 안 통하게 해서 발효를 하는 발효거든요. 잘 공기를 잘 안 통해야 돼요. 젓갈을 담아가지고 윗소금을 뿌려가지고 대나무 가지를 꺾어서요. 거기다가 한 이 정도 두께로 대나무 가지를 위를 올리고 눌러놓으면요. 곰팡이가 하나도 안 써요. 그런데 제가 올해 시골에다가 젓갈을 몇 가지 담아놓고 서울에다가 몇 가지 담았어요. 젓갈을. 그래서 염도 잘 상하지 않았어요. 염도 잘 맞췄고 굉장히 맛있는 젓갈이 됐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제가 위생팩을 딱 붙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가해로 하얀 곰팡이가 좀 켰어요. 그런데 대나무로 해서 해놓으면 절대 곰팡이가 안 껴요. 그게 참 좋죠. 그죠? 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 가지를 대나무 가지가 이런 그 조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 꺾어서 그냥 이렇게 한 8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 놓으셔도 되고, 나무 젓가락 이렇게 해놓듯이 눌러 놓으셔도 되고, 이제 좀 대나무 뭐 있는 고장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저는 뭐 담양에 이제 원래 친했던 분은 아니고요. 제가 담양에 전통 음식 명인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지역 단위로요. 그 전남 담양이 가장 명인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장 명인 계시고요. 기순도 명인 선생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과 박순애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엿 꽂는 명인도 계시고요. 거기 슬로우시도 시티잖아요. 담양은 한옥 저하고 막 하는 굉장히 그쪽으로 성공하는 그런 지자체인데 명인이 거기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발효음식 연구회 회원들을 데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체험을 가요. 명인 선생님들이나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고택에 방문을 해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그 철학이라든지 이게 장을 그렇게 담는 그런 걸 이제 교육 겸 여행 겸 또 친모 동호 겸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담양에를 갔는데 이 인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숙박을 했는데 기순도 선생님 거기 가서 공부하고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교육비 내고 이제 체험해요. 그리고 그분이 쉽게 만나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열 몇 명 갔다고 해가지고 기순도 선생님 혹시 아세요? 진장의 명인이세요. 진장. 그 국간장 중에서 진장이 제가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5년. 네, 5년 이상 된 부성간장을 진장이라고 하는데 진장 부분의 명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열 몇 명이 가서 체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직접 맞이해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저는 은사 교수님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미리 전화를 드리고 갔더니 직접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체험하고 이제 담양에 민박을 갔는데 대밭이 있는 민박을 간 거예요. 펜션이라고 해야 되는지 민박이 하는지 어쨌든 좀 구분이 애매하지만 거기를 갔는데 너무 인심이 좋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다 부탁을 해요. 너무 인심이.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민방할 때 뭘 보내주시면 택배비 물지 마세요. 제가 내게 보내는데 택배비까지 꼭 물고 그걸 뭘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해요. 저기 선생님, 저기 사장님, 녹차액이 제가 좀 필요한데 그 건강차 녹차도 거기서 보내준 거예요. 계절이 딱 지나버리면 만약에 다른 꽃차는요, 꽃을 따가지고 냉동을 시켰다가 써도 돼요. 다 그렇게 촬영한 거예요. 아카시아고 다 그때 아카시아 송이 딱 따가지고 냉동했다가 촬영하기 전에 딱 꺼내가지고 한 거거든요. 녹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색깔이 변하니까. 색깔이. 그래서 좀 늦게 따긴 했는데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중노차. 그 대나무 속에 있는 중노차. 대통이 좀 필요해 그러면 막 잘라갖고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뭐 또 시골에 가면 그 도립대 잘라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대나무가 굉장히 그 항균 효과가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곰팡이가 안 써요. 네, 잘라서 제가 젓갈을 해봤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제가 그걸 못한 게 왜냐면 생대를요 시골에서 잘라가지고 서울까지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날 바로 못하잖아요. 말라서 못 써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채소 말르면 삐득삐득 말라서 없듯이 대나무도요 하루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잎이 이렇게 뽑아져가지고 말라서요 그 의미가 없어요. 넣는 의미가. 그래서 못해요. 또 그때 또 이렇게 적기에 가져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 위생팩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눌러놨는데 가해 쪽으로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나무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설탕을 잘 녹인 다음에 이 식품이 어떤 재료가 뜨지 않을 만큼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더더군다나 어떤 재료를 쓰냐면요 산이 별로 없는 재료를 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미자라든지 매실 이건 안 해도 돼요. 제가 이 pH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산이 많은 그런 식품은 잘 곰팡이가 안 들어요. 근데 pH가 낮은 그런 저기는 금방 끼기가 그때 그랬죠? 새비름이 곰팡이 났다고 잘 끼거든요. 그런 재료일수록 눌러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재료가 뜨지 않게. 설탕물 안에 잠기게.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하고 삼투압작용이라는 걸 아시죠? 네. 다 우리 기본적으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죠? 네. 그 삼투압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금까지만 배웠잖아요. 소금이 작용에 의해서 수분을 빼내고 네. 이렇게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소금만 가지고 삼투압을 일으킨 것만 배웠어. 그런데 삼투압은 소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설탕으로도 삼투압이 일어나요. 설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은 설탕을 이용한 삼투압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줄기, 뿌리, 열매 등의 식물의 주요한 약초 성분은 설탕을 이용해 추출하게 되는데 설탕의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식물체에 있는 혈액이라고 하니까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빨간 피가 아니에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냥 아주 그 식물체의 어떤 혈액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성분이죠. 이런 것들을 빼내는 거죠. 설탕을 이용해서. 그런데 삼투압작용,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삼투압작용해서 어떤 성분을 빼낼 때는 소금이 가장 빨라요. 소금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알코올. 기간이 이렇게 알코올이 길어져요. 그래서 술은 100일이라는 게 맞아요. 어떠한 과실주를 담든지 왜냐하면 알코올을 이용해서 침출을 해낼 때는 100일을 꼭 지나야 돼요. 그전에는 술을 걸르면 안 되고요. 아까 이제 매실을 건져서 어떻게 쓸까요? 라고 했는데 그 대답을 제가 해드릴게요.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매실, 청매실 있잖아요. 청매실 단단한 좋은 매실로 청을 담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째글째글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돌려 깎아서요. 그러니까 씨 빼버리고 깎아서 그러니까 매실을 그냥도 장아찌를 담지만 액을 빼낸 거 가지고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식감이 더 좋거든요. 그렇게 깎아기 힘들죠. 물론 엄청 그게 고달픈 일인데 그렇게 하셔서 고추장 장아찌 하시면 엄청 맛있고요. 고추장에다가 박으시면 돼요. 왜냐면 기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방부성이 아주 좋아요. 당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추장에다가 그냥 버무려서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냉장고에다가 6개월 정도 방치해 놓으세요. 그럼 굉장히 식감이 좋은 그런 장아찌가 되고요. 너무 많고 귀찮잖아요. 또 뭐 10kg, 20kg 했는데 막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황매도 황매로 하게 되면 헛다김이 되는 거 아시죠? 매실이 쏙 빠져갖고 껍질하고 씨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익은 그런, 그리고 매실이 크지 않는. 그러니까 매실도 이게 급이 여러 가지잖아요. 엄청 막 알맹이 토실토실하게 막 거의 뭐 주먹 반만하게 하는 그런 매실이 아까워요. 사실 솔직히 뭐 건지면. 그러니까 그런 매실은 이렇게 껍질 뺏겨가지고 그렇게 짜가지고 담으시고요. 좀 가격 싸고 뭐 대충 막 농사를 졌는데 뭐 농사를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은요. 매실주를 우리가 이제 약용식물 할 때 그걸 하지만 매실 보통의 그런 심줄주를 담을 때는 술의 3분의 1 정도를 넣어요. 재료를. 그러니까 재료를 1을 넣었으면 보통 알코올을 3을 붓는데 이 발효액을 빼내고 남은 매실은 바꾸시면 돼요. 그 비율을. 그러니까 매실을 많이 넣고 이미 다 빠졌잖아요. 다 영양가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매실, 그냥 생 매실을 가지고 매실주를 담는 양으로 술을 담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실을 많이 담고 거기다가 술을 그냥 잠길 정도만 부으세요. 그냥 매실이 자작하게 잠길 정도만. 그렇게 해서 한 100일을 나눠서 한 번 더 우겨 먹는 거예요. 술로. 복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아까운 재료들 있잖아요. 왠지 사실은 다 재료에서 다 100% 침출되지 않거든요. 성분이. 근데 제가 매실도 그렇게 해보고요. 복분자도 너무 아까운 거야. 복분자를 발효액을 담고 놨는데 그 술을 부어놨더니 우리 집에 근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근데 좀 달아요. 왜냐면 복분자에 이미 당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또 타먹더라고. 소주에다가. 그 술을 걸는 거를 소주에다가 타먹더라고요. 소주에다가. 원체 술을 좋아하는 거. 연이었잖아요. 지난 3일 동안. 금요일날 딸하고 소주 3병. 토요일날 소주 3병, 맥주 4병. 토요일날 밖에서 소주 2병, 집에 가서 소주 1병, 맥주 1병. 딸하고. 근데 제가 좀 괴로운 건 아들이 저는 술을 잘 못하니까 아들이 있을 때는 셋이 분짝에 맞아가고 저는 자도 타치를 안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든 앉혀놔 저를. 술도 안 먹는데 거기 앉혀놔요. 미치겠어요. 아니면 자고 싶은데 둘이만 먹으니까 저를 이렇게 앉혀놓으려고 해요. 고문을 해. 고문을 막 2시 3시까지. 아들이 있을 때는 셋이 그렇게 먹어요. 날새도 그렇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소주를 이렇게 타먹어요. 거기다가 그걸 했다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발효액을 뽑아낸다고 해도요. 어떤 식품에 있는 그 성분을 뽑아낸다고 해도 100% 뽑아지진 않아요.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녹차 우려 먹을 때 그게 다 카테킨이 100%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데 아까우니까 재활용을 하실 때는 매실이 좋으면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맨손으로 하시면 제가 해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장갑 끼고 칼도 잘 뜯어야 돼. 과도칼도 너무 긴 건 힘들어요. 칼날이 두꺼우면서 짧은 게 있어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칼이냐면 카빈 칼이 있거든요. 약간 휘어진. 근데 굉장히 이게 칼날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돼요. 장갑 끼고 그렇게 해서 까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술을 이렇게 잠길 정도만 부어서 한번 네. 그러니까 희석해서 먹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술을 먹는 사람의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칵테일에서 드셔도 되고요. 제가 토요일 날은 밥도 바쁜데 그럼 이 믿음스러운 사람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친구가 또 갑자기 무슨 음악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연자야. 왜 요즘에는 왜 취미생활로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는데 그 청춘 합창단처럼 걔는 어릴 때부터 그게 성악을 하고 싶어서 못 했잖아요.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다 아이 낳고 이제 합창단에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발표회를 한다고 또 멀리 샀으면 안 갔어. 근데 꼭 미아 꿈의 숲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20분밖에 안 거리는데. 그 오라고 전화해도 어떻게 해? 수업 끝나고 또 거기까지 갔어요. 또 끝나고 나니까 낮에 또 칠순잔치를 제가 못 갔거든요. 칠순잔치 하자 전화했더니 빨리 또 오래.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저희 신랑. 근데 거기서 소주를 먹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여자 3명에 남자 2이었는데 우리 신랑 그냥 먹고요. 그 매실 그렇게 해온 거 있죠. 타먹 갖고 와.
그 500ml 돈에다 가지고 다니세요. 술에다 타먹으면. 매실 그 발효액. 예, 발효액을 갖고 다니시더라고. 자, 가방에 갖고 다니세요. 술 타먹으려고. 네, 소주, 그날 한 7병 마시는 것 같은데, 3-4명이 한 7병 드시는 것 같은데, 그 한 병을 다 드시더라고요. 500ml. 그 매실 그 발효액을. 네,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의 어떤 그거는, 예, 입맛의 취향이기 때문에 너무 달면 희석을 좀 더 하시고요. 그리고 어때요? 술이 자작하게 부으면 내가 너무 달다 더 부으면 되지.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자작할 정도는 어떤 의미냐면요. 매실의 맛이에요. 매실의 맛. 매실의 맛. 네, 매실의 맛을 기준했을 때 그러고 당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아까 또 상체 제가 장아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간장 장아찌 담을 때 보통 비율 어떻게 담으세요? 간장 장아찌 담을 때 비율. 그렇죠. 우리가 그 수학 공식처럼 알고 있는 1대1대1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것 또한 개인차에 내 개인의 취향이죠. 저는 1대1대1 하지 않아요. 왜? 저는 단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단 음식, 그리고 저는 1년에 어쨌든 뭐 아이스크림 한 년에도 안 먹거든요. 뭐 초콜릿, 사탕 절대 안 먹어요. 왜? 단 걸 안 좋아해서 그래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대1대1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할 알고 되는 국가 일도 비밀인데 이거 안 알고 가셔도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가셔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보람이 있어요. 저는 간장 장아찌를 할 때 제 레시피는요. 일단 요즘에 다 저염식을 드시잖아요. 1대1대1 해도요. 짜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물을 일단 씁니다. 베이스 물. 베이스를 깔아요. 그거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에 냉장고 다 뒤져서 뭐 양파, 뭐 무, 뭐 대파, 뭐 뿌리나 이파리 넣고 원래 한식에서는 대파 이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대파의 파란 부분의 용도는 전통적으로 어떤 데 쓰냐면요. 고명이나 고명을 쓸 때, 파란 쓸 때나 그 다음에 그렇게 육수를 끓일 때 외에는 원래 쓰는 게 아니에요. 하얀 부분만 원래 쓰는 거예요. 양념에는. 왜 그럴까요? 파란 부분을 왜 안 쓸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원래 한국 음식에서 대파의 파란 부분은 쓰지 않아요. 양념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파를 딱 사오면 딱 잘라버려요. 이파리를. 딱 잘라서 따로따로 놓거든요.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보관하고 이 머리 부분은 머리 부분 이렇게 보관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막 이제 뒤져서 그거 다 넣어요. 해가지고 베이스 채소물을 끓여요. 저는 거기다 항상 넣을 때 뭘 넣냐면 건포고버섯을 넣고요. 다시마 조금 넣어요. 다시마 하고 그 다음에 뭐 북어 머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채소물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육수죠. 육수를 끓여요. 그러면 보통 간장의 그 간은요. 재료가 1kg일 때 한 컵 정도면 되거든요. 장아찌 담을 때. 그런데 간장, 식초, 설탕 그렇게 하게 되면 간이 세요. 세고 냉장고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육수가 2컵을 하잖아요. 그죠? 육수를 이제 2컵을 붓는다고 쳤을 때 간장을 똑같이 부어요. 육수하고. 간장은 또 어떤 간장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직간장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왜냐면 아까워서 못 써요. 직간장은. 제가 담은 간장이지만 그 간장을 내가 장아찌까지 담을 때까지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저는 양조간장을 사요. 양조간장을 사가지고 쓰는데 그 채소물 만약에 2컵이다. 이거 얘예요. 얘를 듣고 여러분들 재료가 잠길 정도면 되니까 채소물이 2컵이면 간장을 2컵을 붓고요. 식초, 설탕은 반절. 그러니까 한 컵을 넣어요. 한 컵. 그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신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렇게 신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단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 줄여요. 식초하고 설탕. 네. 그리고 끓일 때 이걸 한번 끓여야 하잖아요. 설탕이 녹을 만큼 끓여야 하잖아요. 일단 채소물에다가 간장을 두고
설탕을 붓고 불을 올려요. 설탕을 먼저 녹여. 설탕을 먼저 녹인 다음에 식초를 붓고 불을 확 꺼야 돼요. 왜?